우리 가족에게도 참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시댁의 첫 인사를 가기 전 남편의 부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남편이 어렵게 말을 꺼냈거든요. 내가 말했었잖아. 나한테 형이랑 형수님이 있었는데 사고 나서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기억나지? 근데 그게 왜? 그래서 말인데 내일 우리 부모님께 인사 가면 형네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모님이 형 얘기하는 거 엄청 싫어하시거든. 알았어. 자식 먼저 앞세우셨는데 그 심정이 오죽할까? 알겠어. 절대 말 안 꺼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고맙긴 뭘. 근데 말이야, 형님은 결혼을 꽤 일찍 하셨나 봐? 그렇지. 엄청 빨리 했지. 형이랑 형수님이 동갑이었는데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으니까. 두 분이 진짜 사랑하셨나 보네. 그냥 뭐 형수님한테 이런저런 사연도 있었고 그래서 서둘러서 결혼했어. 그 바람에 부모님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 왜? 결혼 빨리 한다고? 그냥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 그래도 장남인데 대학도 안 가고 결혼해서 형이랑 형수님이 공장이나 뭐 그런 곳에서 일했거든. 그랬구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도 있었겠다. 그래, 맞아. 내 기억에 부모님이나 형네 부부가 참 많이 다퉜던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그런지 내가 부모님한테 자기 얘기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내 얘기, 무슨 얘기? 무슨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 자기는 명문대학 나왔고 거기다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이었잖아. 우리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교육자 부모님 밑에서 아주 잘 자랐을 것 같다고. 그런 게 어딨어. 나도 그냥 평범하게 자랐는걸. 누군가 그러더라.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든 거라고. 응?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그 평범함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다. 그 말인 거지 뭐. 그때 당시 말을 하던 남편의 얼굴에 씁쓸함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았지만 저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자기네 부모님께 확실히 말씀드린 거 맞는 거지? 뭘 말이야? 자기랑 나랑 약속한 거 있잖아. 아, 아기 안 낳고 우리 둘이 살겠다는 거? 응, 그거 말씀드린 거 맞는 거지? 당연하지. 우리 부모님 별로 관심도 없던걸. 난 그게 참 이상하단 말이야. 뭐가 이상해? 별로 관심 없는 게 우리한테는 더 나은 거잖아. 그렇긴 한데 생각해봐. 이제는 자기가 집안의 외동이나 매 한 가지인 거잖아. 그렇지. 형이 그렇게 됐으니 외동이나 마찬가지지. 근데 우리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살겠다고 했잖아. 자기네 부모님께도 분명히 말한 거고. 그런데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시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야. 그게 뭐가 이상해? 안 이상한데? 대부분의 부모님이라면 그런 큰일까지 겪었는데 남아있는 자식한테 손주 바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우리 부모님도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 생각에는 큰일 겪고 나니까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냥 다 내려놓으신 것 같아. 아무튼 우리 부모님은 우리 둘만 잘 살면 아무 상관없대.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 이상하긴 했지만 너무나 담담하게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그냥 넘기고 말았어요. 그렇게 다음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시부모님께서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거기다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시어머님께서는 같은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우리는 손주 욕심도 없고 그냥 니들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시부모님께 직접 그 말을 들으니 더 안심이 되었기에 저도 마음 놓고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대답도 잘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어머니께서 저를 편하게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 애를 안 낳고 살 거라고 하더구나. 네,
요즘 애들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 둘이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애들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긴 하지. 시도 때도 없이 빽빽 울어대지. 거기다 돈은 또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 생각했어. 역시 교육자 부모님께 잘 배워서 뭐가 달라도 다르구만. 네? 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한 말 진심이야. 사실 말이야. 가만히 보면 꼭 능력도 없는 것들이 대책 없이 애들을 주렁주렁 낳기만 하고 제대로 책임도 못 지지 않니? 그런 거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니까. 시어머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뭘 또 그렇게까지 뭐라고 그래. 사람마다 또 생각하는 게 다른 거지. 난 능력 없는 것들이 애들 주렁주렁 낳는 거 딱 질색이야. 그게 다 못 배워서 그런 거라고.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건데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해. 남편이 시어머님을 노려봤고 시어머니께서 입을 꼭 다무셨어요. 아마도 저는 그때부터 시댁 분위기가 뭔가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뭔가 좀 이상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었던 것이 너무나 쿨하게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기에 거기만 꽂힌 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한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특히나 시부모님은 우리를 전혀 상관하지 않았는데요. 전화도 없었고 만나자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피하는 기분까지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그런 시부모님 덕분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시부모님과 남편의 사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안 좋은 듯해 보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는데요. 자기, 혹시 어머님 아버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응? 그건 왜 물어? 아니, 어머님 아버님 얘기할 때마다 자기가 엄청 짜증스럽게 말하는 것 같길래 사실 내가 볼 때는 두 분 예의 바르시고 좋은 분들 같던데 왜 그러는 거야? 남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착한 사람이었지만 시부모님에게는 놀랍도록 차갑게 말하곤 했으니까요. 당신은 우리 부모님이 좋은 분들 같아 보여? 당연하지. 우리 부모님도 엄청 예의 바르고 좋은 분들이라고 하셨는걸? 그거 다 가식적인 거야. 한마디로 두 얼굴을 가진 거지. 뭐? 두 얼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됐어. 당신은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만 지내면 돼. 어차피 마주칠 일도 없을 테니.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남편에게 다그치듯 물었지만 남편은 입을 꾹 다문 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저는 그저 부모와 자식 간의 흔한 애증 관계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시댁에는 발걸음조차 하지 않는 남편이었지만 우리 친정에는 자주 가서 식사도 하고 우리 부모님께 정말 잘했어요. 제가 시댁에도 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몇 번이고 물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남편 몰래 제가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려봤지만 두 분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편의 알 수 없는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령 이런 것들이었어요. 토요일 아침만 되면 남편이 운동을 한다며 운동복 차림으로 나가곤 했어요. 남편 말로는 결혼 전부터 해오던 습관이라면서 이해해달라고 했거든요. 아침 일찍 나가서 오후 2-3시가 되면 집에 들어왔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게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은하가 있었습니다. 워낙 친한 친구였기에 1년에 몇 번씩 부부 동반으로 만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아버지가 의사신데요. 친구네 아버지는 정말 어렵게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아원이나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 봉사활동 등을 참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어린 시절 워낙 어렵게 사셨기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항상 도와주시고는 하셨거든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또 놀라울 정도인데요. 여기저기 기부도 참 많이 하시고 저도 많이 존경하는 그런 분이세요. 거기다 은하네 아버지는 봉사활동을 가족들과 함께 다니곤 했는데요. 은하 말에 따르면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봉사활동을 다녔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은하네 가족들은 봉사활동 다니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족들입니다. 은하 말에 따르면 은하와 결혼하는 은하 남편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났다고 했거든요. 은하네 아버지가 은하 남편을 보자마자 적극적으로 둘을 연결해줬다고 했으니까요. 아무튼 은하네 가족들은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은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은하는 이런저런 안부 인사로 시간을 끄는 듯 했는데 왠지 모르게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은하야, 뭔데 그래? 너 지금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는 거지? 어, 그게 말이야.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무지 고민했거든. 우리 남편은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고. 그냥 말해도 돼. 무슨 안 좋은 일이야? 저기 나 사실 저번 주 토요일 날 네 남편 봤어. 우리 남편? 토요일 언제? 토요일 오전이었는데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거든? 혹시 그날 니네 남편 옷차림이 운동복 차림이지 않았어? 맞아. 우리 남편 토요일 오전에는 운동한다고 대부분 일찍 나가거든. 어디에서 봤어? 혹시 너도 운동하는 거야? 근데 이상하다. 너네 집하고 우리 집하고 거리가 꽤 멀지 않아? 설마 너 여기까지 운동하러 오는 거야? 뭐? 운동? 그러니까 너한테 운동하러 간다고 했다. 그 말인 거지? 그래서 운동복 차림이었구나. 아니, 그럼 네 말은 운동을 하러 간 게 아니라는 거네? 그게 말이야. 나 사실 그날 이상한 걸 봤어. 라며 은하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은하의 말을 대략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날은 은하의 아버지가 새로운 보육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가족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갔다는데요. 봉사활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저만치에서 왠지 낯익은 사람이 걸어오더랍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서 멍하게 바라봤다는데요. 자세히 봤더니 우리 남편이더랍니다. 그 순간 은하가 자기도 모르게 쓰고 있던 모자를 꾹 눌러 쓴 채 유심히 지켜봤다는데요. 다행히 남편은 은하를 못 알아봤다고 합니다. 남편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손을 꼭 붙잡은 채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남편이 애들을 보육원 안으로 들여보내고 가려는 모양에 어쩐지 애틋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여자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묻더라네요. 아빠, 다음 주에도 또 올 거지? 다음 주에는 피자 사줘? 라고 하더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은하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는데요. 처음에는 잘못 들었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애써 부인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여자아이가 다시 한번 남편을 향해 큰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다음 주에 봐. 잘 가. 라고 말이죠. 한참 동안 말을 하던 은하가 제게 물었어요. 아무리 봐도 네 남편이 확실해. 물론 그날 우리 남편이 같이 안 가서 나 혼자 보긴 했는데 100% 아니 200% 확실해. 진짜 우리 남편 맞았어? 그리고 진짜 아빠라고 말했다고? 그렇다니까. 물론 내가 잘못 본 거였으면 좋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네가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너 지금 정신 하나도 없겠지만 내가 보육원 이름 알려줄게. 라며 은하가 보육원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은하가 말해주는 보육원 이름을 메모지에 적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메모지에 적힌 글자가 희미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문득 은하가 우선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냐며 다음 주에 같이 가자고 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은하의 말에 제가 간신히 알았다고 대답을 하긴 했지만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은하랑 약속이 있어서
지금 좀 나가볼게. 이렇게 일찍? 은하가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말이야.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을 하려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허둥지둥 대고 있었고 남편이 그런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이미 은하가 와 있었어요. 얼른 타. 지금 이 상황에 네가 운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차 가지고 왔어. 그래, 고마워. 근데 진짜 난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네 말대로라면 우리 남편한테 애들이 있다는 거잖아. 그것도 둘씩이나. 네 남편이 확실했어. 우선은 분명히 애들한테 이번 주에도 온다고 했으니까 가서 지켜보자. 혹시 거기 보육원 사람들한테 물어보진 않았어? 그게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 물어보기가 좀 그렇더라고. 우선 얼른 타. 니네 남편이랑 마주치면 안 되니까. 가면서 얘기하자. 은하의 말에 제가 얼떨결에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은하가 말하던 보육원에 도착을 했어요. 은하와 제가 숨을 죽인 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 뒤에 정말로 남편의 차가 보육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껏 남편이 저를 속여왔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잠깐만 더 기다려봐. 지금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거든? 네 남편하고 애들 뒤를 따라가서 다른 소리 못하게 해야 해. 지금은 그냥 봉사활동하러 왔다고 하면 끝인 거잖아. 은하의 말에 제가 겨우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한두 번 와본 것이 아닌 모양인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는데요. 은하 말대로 곧 두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 올라타는 게 보였어요. 은하와 제가 그 뒤를 따랐고요. 잠시 후 남편이 한 피자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창문으로 바라보니 아이들과 피자를 시키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듯이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당신 지금 어디야? 내가 어디긴 어디야. 운동하러 나왔지. 그래? 운동하러 간다는 사람이 피자 가게에는 왜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당장 쫓아 들어가고 싶지만 애들 때문에 참고 있는 거니까 똑바로 말해. 뭐? 혹시 당신 지금 이 근처에 있는 거야? 그건 알 거 없고 당신이야말로 결혼 전에 아이라도 있었던 거야? 그 애들이 당신 보고 아빠라고 불렀다던데? 그게 말이야. 내가 집에 가서 다 설명을 할게.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왜? 평소에 봉사활동하면서 친해진 애들이라고 하려고? 아니야, 그런 거 진짜. 믿어줘. 결혼 전에 말했어야 하는데 다 내 잘못이야. 그럼 설마 진짜 당신 애들인 거야?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이건 엄연히 사기 결혼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이랑은 오늘 끝이야. 자기야, 지금 어디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애들 피자만 먹이고 바로 당신 있는 데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이제 보니 자식 사랑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이제야 다 맞아떨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애를 낳지 말자고 했을 때 오히려 좋아했던 거구나. 자기야,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더 이상 당신이랑 할 말 없으니까 우리 그만 이혼해. 그리고 당신 상대로 소송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너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면 어떡해. 이혼을 하더라도 증거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됐어. 다 필요 없어. 이 와중에 증거가 왜 필요해? 제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제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은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같이 있는 사진들을 열심히 찍어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은하 차를 타고 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그냥 피곤하다고만 한 채 방으로 들어가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 안에 혼자 있게 되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요. 우선은 혹시나 정말로 남편이 후원해주던 아이들이 아니었을까부터 해서 저와 결혼하기 전 혹시 여자가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까지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그때 문득 은하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내가 좀 이상했던 것이 저 남자아이 말이야. 니네 남편이랑 진짜 많이 닮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 은하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로 남자아이가 남편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남편이 친정으로 온 듯 했어요. 밖에서 엄마와 남편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무슨 일 있는 건가? 아까부터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있어. 죄송합니다.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그래?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지. 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제가 벌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오해? 무슨 오해? 진짜 뻔뻔하다. 그 남자애 말이야. 당신이랑 닮았던데? 오해는 무슨 오해야? 그거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우선 나랑 나가서 얘기 좀 하자. 당신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다 내 잘못이야.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어디 숨길 게 없어서 애를 숨기고 결혼할 수가 있어. 제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 뭐 애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닙니다 장모님. 이 사람이 지금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애들 우리 형 아이들이야. 남편이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형 아이들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사실 우리 형하고 형수님이 혼전 임신으로 그렇게 빨리 결혼을 했었거든. 남편이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안으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 뒤 남편의 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형님 부부가 혼전 임신으로 급히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형님이 고아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끝까지 결혼을 반대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가족들의 반대를 끝까지 회피하고 형님과 결혼을 했고 말이죠. 그때 아주버님과 형님은 아들과 딸을 낳았고 나름 잘 살고 있었다는데요. 어느 날 시아버님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고 하네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조카들은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됐다는데요. 문제는 시부모님이 절대로 조카들을 키울 생각이 없다고 하셨답니다. 결국 그 문제로 인해 시부모님과 남편의 사이가 틀어졌던 거였고요. 남편은 그래도 조카인데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게 맞다고 했지만 형님을 워낙 싫어했던 시부모님은 손주들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답니다. 이래서 사람 팔자가 중요한 거야. 파라. 쟤들도 지 엄마 팔자 닮아서 고아가 되지 않았니? 쟤들 데리고 있어봐야 우리한테 좋을 거 하나 없다. 요즘은 고아원도 잘 되어 있어서 괜찮아.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삼촌이 있는데 고아원에서 보내는 건 좀 아니잖아. 몰라. 우리는 죽어도 못 키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럼 내가 키울게. 뭐? 네가 어떻게 키울 건데? 회사 다니는 네가 애들 데리고 살 거야? 무슨 수로 키울 건데? 라며 남편을 몰아세웠다고 하네요. 그렇게 결국 조카들은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던 남편은 조카들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씩 조카들을 보러 다녔다고 하네요. 문제는 저랑 결혼하게 되면서 조카들을 자주 볼 수가 없었기에 토요일마다 운동하다는 핑계로 보육원을 갔었던 거라고 합니다. 말을 하는 내내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절대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랬어. 그리고 내가 키울 형편도 안 돼서 그냥 그렇게 챙겨주려고 했던 거야. 미리 말 못해서 진짜 미안해. 혹시나 그 문제 때문에 당신이 나랑 결혼 못한다고 하면 어쩌나 싶어서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가족들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난 당신이랑 시부모님이 날 속인 것보다
당신 조카들한테 그렇게 한 게 더 소름이 끼쳐.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 처음에는 나도 데리고 오려고 했어. 근데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고 금전적인 문제도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게 얽혀 있었어. 더 이상 당신이랑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가봐.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쫓겨나다시피 나갔습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히다 못해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들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꼭 능력 없는 것들이 애만 주렁주렁 낳는다는 말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상당히 놀란 듯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선은 그렇게 흥분할 게 아니라 김서방 입장도 생각해줘야 할 것 같아. 입장? 무슨 입장? 생각해봐라. 남자 혼자, 그것도 총각 혼자 애 둘을 어떻게 돌볼 수 있었겠니? 그랬으니 우선 보육원에 보낸 거지. 엄마는 김서방 심정에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해. 그래도 지금껏 조카들을 계속 챙겨오긴 했잖니.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근데 니네 시부모님은 정말 충격적이긴 하다. 그래도 손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치 엄마 아빠. 나 지금 소름 끼친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가만히 보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아무튼 넌 김서방 너무 나무라지 말고 대화로 잘 해결해. 근데 말이야. 엄마는 그 조카들이 너무 안쓰럽네. 하루아침에 부모 잃은 것도 딱할 판국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른 척 한 거잖니. 그동안 애들 가르치면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잖아.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런 아이들은 조금만 보듬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마치 선생님들이 세상의 전부인 양 따르곤 했거든. 그래서 맨날 우리 집에는 애들이 북적북적 했잖아. 엄마가 데리고 와서 밥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그랬으니까. 그래 맞아. 솔직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엄마는 김서방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해. 엄마가 안타깝다는 듯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 제 마음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제가 봐도 참 훌륭한 선생님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부모님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시부모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날 저는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다시는 조카들을 만나러 가지 않겠다며 무릎까지 꿇고 빌어댔지만 제 마음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저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저를 조용히 불러앉히고는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사람 운명이라는 걸 믿는다. 네가 절대 애를 안 낳겠다고 했었잖니. 근데 네 사주에는 항상 애가 있다고 했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말이야. 네가 그 조카들을 거두는 게 어떨까 싶어. 물론 그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사람의 인연이 아닐까 싶거든. 엄마, 난 애 절대 못 키워. 그래서 내가 애도 안 낳는다고 했던 거잖아. 그래 알아. 근데 넌 엄마 아빠 딸이지 않니? 그럼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그러다 손주가 태어나면 더 좋은 거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절대 안 된다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친정에 갔더니 현관에 신발이 잔뜩 있었습니다. 어머, 왔니? 엄마, 누구 왔어? 그게 말이다. 내가 김서방 오라고 했다. 엄마의 말에 남편이 주방에서 쭈뼛쭈뼛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어찌나 제 눈치를 보고 있던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주방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엄마가 남편의 조카들까지 집으로 초대했더라고요. 그냥 밥이나 함께 할까 해서 말이다. 너도 얼른 들어와서 같이 먹자.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을 데리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부모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역시 부모님을 그대로 닮았던지라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며
차마 내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맞벌이를 했었기에 친정에 들어가서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육아에 많이 서툴렀기에 이래저래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참 대단했던 것이 아이들을 정말 많이 예뻐해 줬어요. 처음에는 아이들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던지 저를 저기요라고 불렀지만 저는 아이들을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아들이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요. 저기, 이거요. 이게 뭔데? 선생님이 면담해야 된대요. 그래, 알았어. 그럼 엄마가 면담 날짜 잡을게. 저기, 엄마 진짜 감사해요. 라며 아들이 후다닥 뛰어나갔어요. 그 뒤부터 아이들이 저를 엄마라고 불렀는데요. 이 엄마라는 단어가 참 커다란 힘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제게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왠지 모를 책임감 같은 것이 느껴졌을 정도였으니까요. 거기다 우리와 함께 살게 되면서 아이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제가 아이들을 옆에 끼고 공부도 가르쳐 줬거든요. 덕분에 둘 다 자신감이 생긴 것인지 회장 선거에 나가서 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딸의 생일이 일주일 뒤로 다가왔기에 다 함께 딸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은지야, 은지 생일 때 친구들 초대해서 생일 파티 할까? 생일 파티? 그래, 엄마랑 같이 초대장 만들어서 친구도 초대하자. 케이크도 사고 은지가 좋아하는 피자도 시키고,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엄마가 음식을 잘 못하긴 하지만 최대한 맛있게 만들어 볼게. 정 안 되면 할머니 찬스 쓰면 되고. 제가 밥을 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 딸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야, 왜 그래? 생일 파티 하기 싫어? 알았어, 그만할게. 그러니까 울지 마. 은지가 울면 엄마도 슬프단 말이야. 어느새 모든 말과 행동이 아들과 딸의 눈높이가 되어 있었기에 제가 놀란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진짜 생일 파티 해도 되는 거야? 친구들 우리 집에 초대해서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지? 그래, 생일 파티 말이야. 당연히 좋아. 이제는 나한테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으니까 난 다 좋아. 그래? 엄마는 은지가 울어서 놀랐잖아. 아니, 그건 너무 기뻐서 그런 거잖아. 미안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그래. 앞으로 은수랑 은지가 엄마 많이 도와줘야 돼. 제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정성껏 준비해서 딸의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생일 파티를 하는데 내 딸이 제 손을 꼭 잡은 채 친구들 앞에서 엄마, 엄마를 몇 번이나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예쁜 딸 엄마 불렀어? 라고 대답했고요. 딸의 마음이 제 마음에도 고스란히 와닿아서 가슴이 아려왔어요. 딸은 수시로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예쁘지? 라는 말도 했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난 뒤 잠자리에 든 딸이 제 목을 끌어안고는 엄마, 오늘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었어. 은지 엄마가 돼줘서 진짜 고마워.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로 좋아. 라며 활짝 웃었는데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와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들과 딸이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제 눈치를 보느라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었는데 그날만큼은 제 자신에게 어찌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제 진짜 엄마가 되어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보듬고 잘 지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걸 안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왔는데요. 니들이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구나. 그런 고아 출신들을 왜 들이냐는 말이야. 애를 키우고 싶었으면 니들이 낳아서 기를 것이지. 라며 소리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시부모님과는 아예 연락을 끊고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그 뒤에 늦둥이 아들을 한 명 낳아서 잘 키우고 있어요.
애들을 키워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형이랑 누나가 어찌나 잘 챙기는지 보고 있으면 미소가 절로 나왔답니다. 둘 다 공부도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떡하니 합격까지 했는데요. 둘 다 워낙 공부를 잘하다 보니 우리 장남은 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금은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딸은 할머니 할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같은 선생님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는 참 기특한 아이랍니다. 거기다 얼마 전 우리 장남이 돈을 꽤 많이 모았던 모양인데 할아버지께 떡하니 차까지 선물해 드렸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동안 우리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아들이 차키를 할아버지께 건네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바람에 가족 모두 펑펑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그동안 지나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나 싶네요. 우리 은수와 은지는 우리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더 고마울 뿐입니다. 사실 저도 은수와 은지를 키우면서 더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되었거든요. 요즘은 우리 삼남매를 보고 있으면 그저 행복하다는 생각만 든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 행복하게